안녕하세요. 7월 29일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0%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마이너스 8% 이상 하락하면서 양지수가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고요. 근자의 시장이 너무 혼탁스럽습니다. 이렇게 혼탁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금융당국,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그 2배짜리 ETF를 설정하고 판매하는 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들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요. 결국은 물 들어올 때 노졌다가 배가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금융당국, 금융기관의 책임은 아니죠. 금융기관은 온전히 자기들의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늘 고객을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그건 헛소리에 불과하고요. 기업이잖아요. 이제 이걸 관리 감독하는 정부 당국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했다.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 국무회의 때도 조사를 좀 해라, 체크를 해라 했더니 그 이후에 상장 폐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현재 결국은 단일 종목 ETF 출시하고 제도적으로 출시하고 법적인 문제들도 생기고 이런저런 복잡한 문제들이 많겠죠.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걸 결국은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시장이 엄청난 폭락을 비켜가지 못하고 있고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결국 주시장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지수 마이너스 10%, 코스닥도 마이너스 8% 이상 빠졌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2%대에서 계속 거래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2% 거래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 자체가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시장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지 지난 5월 달부터 어제까지 보면, 그룹별로 보면 거의 평균적으로 45%대, 6월 달부터 보더라도, 평균적으로 30%대 이상. 지금 이달 들어서, 7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포진해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거의 시장이 소위 말해서 거의 이건 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이게 시장입니까? 옛날에 한때 그 축구 홍명보 감독의 영상 짤이 있었잖아요. 이게 축구야! 이게 축구야! 이런 영상, 이게 주식이야! 예? 이 주식 시장도 아니죠, 지금. 이 시장 자체에 의미가 없습니다. 주식 시장의 본질은 뭔가요? 기업 활동하고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한 기대, 등등이 더해지면서 주식을 사고 팔고 주가가 올라가고 이런 건데, 이거는 지금 기업 본질적인 내용들, 주식시장의 본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오로지 그냥 온전히 돈 넣고 돈 먹기 하는 홀짝 게임밖에 더 되나요? 지난번에도 홀짝 게임이라고 표현해 드렸는데 그냥 홀짝 게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거래대금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단일 종목으로 집중되고 단일 종목 ETF로 집중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매수 자체가 말라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 버리니까, 일방적으로 진행돼 버리니까 연일 반대 매매가 나오잖아요. 올해 들어서 현재 지금 이제 상반기가 지났는데 반대 매매가 3조 7천억이에요. 3조 7천억. 2025년도 작년에 반대 매매 금액 1년 동안 총 1조 7천억이고요. 24년도에도 1조 7천억이에요. 23년도는 예전에 그 라드겐 사태 등등으로 인해서 좀 왜곡된 부분들이 있지만 평균적으로 1조 2조 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벌써 상반기에만 3조 7천억이 넘어서고 있다. 이거 누가 죽고 있습니까? 우리 시장에 있는 개인들이 다 죽고 있는 거잖아요. 기관 투자가들이 죽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죽고 있는 거죠. 이걸 시장이라고 할 수 있나요? 시장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제가 조금 전에 집계를 해봤는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부터 우리 코스닥 지수가 7% 이상 빠진 날이 며칠이나 되는가, 몇 번이나 되는가 했더니 2006년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총 13번을 기록했습니다. 7% 이상 하락한 날. 7% 이상 하락한 날 13번인데 이 중에서 2026년도가 몇 번인가요? 7번이에요. 7번. 2026년 3월 4일 날 12%, 그리고 어제 마이너스 10.84%, 그리고 6월 23일 날 8.99%, 7월 13일 날
8.95%, 그리고 6월 8일 날 8.2%, 8.3%죠. 그리고 7월 2일 날 7.89%, 그리고 3월 3일 날 7.24%. 전부 다 올해 들어서 대부분 차지했고, 나머지는 뭔가요? 금융위기 때문에 2008년도 금융위기, 2008년도,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올해 2024년 8월 달에 금리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코로나입니다. 금융위기가 하나, 둘, 세 개, 네 개를 차지하고 있고, 13번 중에 4개를 차지하고 있고, 코로나가 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 때문에, 금리 부분 때문에 한번 발생했던 거. 나머지는 지금 근자에 들어서. 그리고 3월 3일은 이제 그 이란 전쟁 때문이었죠. 그 전쟁을 제외하고 나면 6개가, 13번 중에 6개가 지금 ETF 설정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쏠림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 외생 변수가 발생했나요? 아닙니다. 코스닥은 어떨까요? 코스닥 시장은 총 17번 있었습니다. 7% 이상. 그런데 원래 코스피 지수보다 코스닥 지수의 변동성이 훨씬 크잖아요. 훨씬 큽니다. 예를 들면 코스피 지수가 1% 빠지면 코스닥이 2% 빠지는 거죠. 그 베타 개수가 2배 정도 되잖아요. 코스닥 지수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제 12% 빠지면 나머지 종목들은 하한가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올해 들어서, 지난 3월 3일, 3월 4일 날 이때는 이란 전쟁이죠. 그리고 3월 3일 급락했고 3월 4일은 비정상적인 급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날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2006년 이후에 코스닥 시장이. 그리고 6월 8일, 6월 23일, 7월 28일 다 이게 수급이 쏠리면서, 한쪽으로 쏠리면서 발생한 부분이잖아요.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2020년 코로나 때, 그리고 금융위기 때죠. 2008년, 2007년 마찬가지. 2006년도는 대세 상승 구간 중에서 발생한 중간에 흔들림이고요. 2008년. 그러니까 다 외생 변수로 인해서 발생했던 급락입니다. 그런데 유독 올해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오히려 개별 종목처럼 움직이고, 코스닥 지수는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뭐 끌려가는, 뭐가지 딱 끌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어제 시장도 그랬어요. 어제 시장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시장이 계속 그렇습니다. 그냥 어거지로 막 끌려가는 거죠. 매물은 이미 정리될 대로 정리되고 없는 상태예요. 이게 결국은 뭐냐? 금융기관이, 그러니까 이게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이니까 이런 일까지 예측을 못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가 언제부터 글로벌 시장에서 최상위권에 해당되는 시장이었나요? 우리 시장이 언제부터 막 하루에 거래대금이 100조씩 되던 시장이었나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양시장 합쳐서 하루 거래대금 15조밖에 안 되던 시장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시장이 좀 좋을 때 20조, 25조 정도 거래됐던 시장인데, 막 돈들 들어오고 막 거래 막 엄청나게 되고 하니까 올해 들어서 거래대금 100조씩 막 기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것들이 출시돼 버린 거지, 사실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 단일 종목 ETF, 미국 시장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의 시가총액 합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거의 5경에 가까워요. 5경에. 시가총액 1위, 지금은 애플이 1위를 했는데, 우리 원화로 7천조예요. 1위 2위가. 그래서 4천조, 3천조. 하이닉스가 지금 상장돼서 12등 정도 하는데 1600조죠. 1200조 정도. 그러니까 50위까지 다 합치면 거의 5경 가까이 되는 돈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탄하다고요. 시장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시가총액 1위, 2위가 압도적으로, 시가총액 1위, 2위가 시가총액의 절반, 주식시장, 우리 시장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시가총액. 지금 1위부터 100위까지, 시가총액 1위부터 100위까지 코스피 시장의 시가총액이 4,300조로 줄어들었어요. 이 중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얼마인가요? 2,300조예요. 2,300조. 2,300조, 2,400조 가까이 되죠. 그 절반이 넘는 거잖아요.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현재 210조밖에 안 돼요. 코스닥 시장 전체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나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몰락한 상태예요. 이렇게까지 시장이 극단적으로 쏠려 있는 상태. 나머지, 예를 들면 시가총액 1위, 2위가 뭐 1,000조대, 3위가 그러면
3위에 해당되는 3위도 SK스퀘어가 지금 10배 이상 올라서 지금 120조잖아요. 예전에 10조도 안 됐던 수준이잖아요. 삼성전기 20조 하던 게 80조고 현대차 100조 하던 게 지금 70조로 줄어들었고 LG에너지솔루션 100조 하던 게 70조로 줄어들었는데 최소한 밑에 시가총액 1위부터 한 10위 정도까지 혹은 20위 정도까지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되지는 않더라도 지금보다 최소한 두세 배 정도 이상 많아져서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시장이라면 관계가 없죠. 단일 종목 ETF가 나와서 막 활개를 치든 말든 시장 자체가 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장 굉장히 사실은 체력이 약한 시장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만이 좋아져서 시장 전체의 지수가 사실 지수가 시장을 대변해주지 못한 지수였잖아요. 9천까지 갔다고요. 9,114포인트까지. 근데 그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올라와서 코스피 지수가 오른 거지 시장 전체가 오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시장 전체가 탄탄하다라는 가정하에 탄탄하다는 가정까지도 안 했겠죠. 그냥 이 시참에 물 들어올 때 놓아야 된다고 막 각 이 운영사들이 막 경쟁적으로 ETF 출시하고 거기다 돈들이 미친 듯이 들어가고 시장에 주식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이 주식시장의 분위기, 세상의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온 동네방네 사람들 다 돈 사들고 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물을 부어버렸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개차만 돼버린 거지 뭐. 지금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주식시장 90년부터 있었지만 이런 일 처음 보는 상황이거든요. 예전에도 그런 방송에 말씀드렸습니다만 97년 IMF 때 금융위기 때 그리고 지난 2020년 코로나 때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과정에서 지금이 그때보다 더 커요. 지금 우리 시장이 뭐 어떤 외생 변수가 터져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불가항변의 일들이 발생해서 시장이 충격받아서 급락을 한 것이냐? 전혀 아니라고요. 그냥 순수히 시장 내부에서 수급적인 어떤 측면이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쏠리게 되고 극단적으로 쏠렸는데 여기에 대한 변동성이 아래 위로 막 삼성전자 하이닉스 코스피 지수가 개별 종목처럼 하루에 5% 플러스 마이너스 5%씩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데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움직일 수 있나요? 안 되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인처럼 움직이는데 뭔 주식을 해요? 이게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정부 당국에서 지금 이대로 그냥 놔두잖아요. 이건 그냥 패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대통령 지지율 두고 보세요. 이렇게 가면 그냥 아작 나버려요. 정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은.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돈이 얼마나 정발했나요?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4,300조잖아요. 4,300조인데 이게 시가총액 7,500조를 넘어섰죠. 그리고 코스닥 시장 최고치를 기록한 날 볼까요? 코스닥 시장 최고치를 기록한 날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었어요. 지금 절반 이하로. 코스닥 지수는 지금 몇 프로 빠졌습니까? 코스닥 지수 지금 45% 빠졌어요. 2달 반 만에. 2달 반 만에 지수가 45% 빠지는 일이 정상적인가요? 뭐 금융위기가 터졌나요? 9.11 테러가 터졌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창궐했나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질병이 세상이 완전히 뭐 분리됐나요? 아니잖아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지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 장중 시황폴 때도 시황으로도 계속 올려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심판의 개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다. 공정한 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부 당국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그 오징어 게임에 그 할아버지 얘기했잖아요. 다 죽는다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이게 시장인가요? 시장 아니에요.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역사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결국은 다시 돌아간다, 원점으로. 어떤 일이 발생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시장에 충격이 가해지고 그 충격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웃되고 죽고 실제 죽는 사람들 생겨요.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 생긴다니까요. 그 한강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손해본 금액 자체가 절대 금액이 크고 작고 중요하지 않아요. 개개인에 따라서 와닿는 게 다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100억이 터져도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몇천만 원만 터져도 죽는 사람이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극단적인 상황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다 원점으로 돌아가요. 원점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인 거죠. 극히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늘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겪었던 수많은 이 급락 구간들, 그 급락이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그 구간에서는 내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었어요. 정말 내일이 없구나.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무섭고 두렵고 항상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되고 그보다 더 좋아지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시장이 더 좋아지는 원동력을 찾게 되기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극히 비정상적이잖아요. 이겨내야 돼요. 지금 방법은 뭘 사야 될 거, 뭘 팔아야 될 거,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재 위치한 상태에서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시장이 얼마나 어떻게 괴롭히든 죽일 것처럼 괴롭혀도 지금은 참고 이겨내야 돼요.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버텨야 돼요. 반드시 버텨야 돼요. 버티면 어떻게 될까요? 버티면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그래왔거든요. 시장은 그래왔어요. 늘 그래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단일 종목 2개짜리 ETF에 개인 참여 고객의 탁금, 고객 예수금이죠. 계좌 예수금 3천만 원 이상일 때만 매매할 수 있다. 이거 지난번에 제가 3천만 원 택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1억 이상 올려야 돼요. 첫 번째 나왔고, 항상 과거에도 그랬었습니다. 과거에도 주식시장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이 한 세 번째 나올 때, 그때 그 정책이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먹혀 들어가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미 발표됐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책들이 막 더 먹혀 들어가게 되는 일들이 항상 발생해요. 어떻게 시장이 바뀌고 나면. 지금 첫 번째 정책 발표됐는데, 지난번에 뭐 정책이라도 할 수도 없는 거지. 끼고도 안 가잖아요. 소위 말해서. 지금 이 상태에서는 개입이 필요해요. 개입을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다 죽어요. 지금 아직도 고객예탁금이 신용융자 잔고가 32조잖아요. 32조나 돼. 아직도 32조나 돼요. 32조 되고 신용융자금이 자 38조, 39조 가까이 되던 게 지금 32조까지 줄어들었어요. 코스피 시장의 신용융자가 30조에 가까이 있던 게 지금 25조까지 줄어들었고, 코스닥 시장은 이미 계속 줄어들었고, 코스닥 시장은 지금 신용잔고가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리고 거래대금 점유율 한번 볼까요?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차이예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주식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에 이런 적이 없었다고. 극단적으로 쏠려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말라 있고, 그럼 말라 있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그럼 여기서 난리도 아닌 일들도 발생하게 돼요. 진짜로. 여기서 10배짜리도 그냥 쉽게 나와버린다니까. 돌리기만 하면. 근데 그 돌리기만 한다는 게 불가능해요. 현재로서는. 정부의 개입 없이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은 가만히 계셔야 돼요. 뭘 살까 뭘 팔까 고민하실 필요 없고, 신용 들고 반대매매 나가시는 분들은 어쨌든 막으셔야 돼요. 예전부터 제가 신용 반대매매 나갈 때 막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신용 반대매매 나가는 거 막아본들 결국은 반대매매예요. 근데 지금은 막아야 돼요. 여러분들 막을 수 있는, 신용 쓰셔서 반대매매 나가야 되는 분들은 지금은 막으셔야 돼요. 이미 반대매매가 정리될 만큼 정리됐잖아요. 여기서 정리되는 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막으셔야 되고, 주식 그냥 현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극히 비정상적인 거거든요. 어떤 주식을 잘못 샀네, 잘 샀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의미가 없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불거진 거는 결국은 금융당국이에요. 금융당국, 금융권. 여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해서 재산 정식하겠다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게 만들었잖아요. 시장이 좋아지면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럼 잘 보호해야지. 투자자 보호가 원칙이잖아요.
그들이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투자자 보호를 안 하고 지들 배만 불린다고 난리 부르스를 쳐가지고 이 꼬라지를 만들어 놓냐고. 이거는 제가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겪었던 어떤 변수들, 제가 제일 무서웠던 게 IMF예요. IMF 처음 경험해 봤으니까, 그때. IMF 때. 그 다음에 9.11 때. 9.11 터졌을 때. 그때 미국은 주식시장이 일주일간 문을 닫았다고요. 미국이 문을 닫는데 우리는 문을 열었어요, 주식시장. 그리고 그 다음이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도 무서웠는데, 금융위기 때는 사실 좀 덜 무서웠었어요. 심리적으로는. 그리고 코로나 때는 시장은 겁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났어요. 왜냐하면 그 끝날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반드시 끝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런데 지금은 이 답이 없어요. 지금 시장은. 제가 매일 장중에 시황을 계속 보내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답이 없어요, 이게. 이렇게 가면 그냥 시장이 소멸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공멸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살아날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죽어요. 회사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관계없어요. 지금 기업들과 주식시장의 이 상황은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이에요. 그냥 온전히 그냥 이 주식시장이 코인판이 된 거예요. 정상적으로 돌려야 돼요.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 시장에 있는 사람들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는. 시장은 시장 안의 메커니즘대로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니까. 매일같이 기계가 지금 돌아가잖아요. 이 2배짜리 ETF에 전부 다 기계들이 돌아가는 거잖아요. 기계가 그냥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죽든 살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부 당국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그거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근데 결국은 해결하겠죠. 결국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해결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게임이 판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까지 이제 무조건 살아남아야 된다.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여기서 팔잖아요? 여기서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팔고 또 빠져. 더 낮은 가격에 사면 되지. 사잖아요? 그럼 조금 올라오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버려요. 왜? 또 빠질 것 같으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돌려버려요. 못 사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수고하십시오.